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 방법론 그러면 방법이 뭘까요? 뭐 영어로 메소드이기도 하고 흔히 우리가 질문할 때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이런 거죠. 그래서 가령 간부론 강의를 하거나 또는 노동조합 교육하게 되면 굉장히 요청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방법론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왜 하는가? 목적이 뭔가 보다도 주로 이제 이 방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높거나 우리가 또 방법론이 그 언제부터 더 이렇게 주목받게 되면 이건 사실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 있는가 하면 이건 IMF 이후 현상이거든요. 이게 신자유주의죠. IMF 구조조정 정책이 뭐였을까요? 한국 사회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된 게 IMF였어요. 근데 신자유주의는 뭐냐면 한마디 시장이 맡긴다는데 신자유주의 목적은 단기 수익이에요. 단기에 얼마나 이익을 올리냐 이런 것이고 반면에 이것과 대비되는 게 뭘까요? 장기적 관점에 투자를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신자유주의는 우리 사회 어떻게 바꿔놨는가 하면 당장 저게 얼마나 속된 말로 돈이 되는가로 바꿔놨어요. 당장. 예를 들자면 장기 투자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교육이죠. 근데 교육은 지금 당장은 돈만 들어가지 그것이 당장 수익으로 돌아오질 않잖아요. 또 학문으로 치면 뭘까요? 단기 수익에 도움이 되는 게 응용과학이에요. 어떤 걸까요? 경영학, 법학, 경제학 이런 거죠. 장기 투자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인문학이죠. 그러니까 인문학이 어떤 걸까요? 문학, 역사, 철학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근본에 대한 성찰보다는 당장 어떻게 이렇게 돼 있죠. 당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생각해요. 또 노동자 집행부 보통 2년, 3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2년, 3년 안에 뭔가 성과를 남기는 일을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이런 거죠. 우리가 사실 이제 이 단임제 정부도 마찬가지인 건데 단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장기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인삼을 키우면 홍삼이 사포닌 용량이나 성능은 효능은 훨씬 뛰어나죠. 근데 홍삼이 되려면 6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또 교육은 100년 걸리는 대계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신자유주의 하다 보니까 왜 하는가? 그렇죠? 이거보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로 사실은 많이 기울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침투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방법론을 탐구하는 데서 사실은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사업 방법이 왜 중요하냐 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가장 첫째로 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한가 이런 거예요. 정당한가.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게 이런 거 정당한가. 그런데 이 정당성만 갖고는 안 되고 방법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정당성 뭐냐면 가령 일제 식민지하에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 독립운동 그 자체가 정당하죠. 근데 독립운동을 하더라도 그 방법이 옳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894년 우금치에 조선 농민 30만이 모였어요. 왜? 양척외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고 보국안민 나라를 보호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자라고 모였는데 일본 군대 청나라 군대가 출병을 했죠. 일본 군대는 서구식 소총을 갖고 있고 우리 농민들은 죽창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넓게 펼쳐진 벌판에서 벌건 대낮에 싸우면 아무리 숫자가 많은 30만이라도 이길 수가 없죠. 무기의 차이가 나면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야간에 게릴라를 한다 이렇게 했어야지. 정규전을 하니 뭘까요?
독립운동이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법이, 방법이 옳지 못해서 큰 패배를 당했죠. 그래서 이것이 보이듯이 사업 방법의 핵심은 과학성이다. 과학성이다. 그러니까 목표의 정당성, 방법의 과학성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든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게 그냥 내가 해봤던 식으로 한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지금 20대 30대 공무원과 40대 50대 공무원으로 확연히 분위기나 문화가 많이 다르죠. 근데 옛날 하던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그게 뭘까요? 경험주의죠. 우리 때는 그랬다. 그렇게 되면 뭐가요? 라떼죠. 라떼가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업 방법이 중요한 것은 목적이 정당해도 방법이 과학적이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방법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업 방법이 중요해요. 일단 사업 방법이 어떤 거냐 하기 이전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사업이 추진되거나 진행되는 공정을 보시자는 거예요. 이건 어떤 점이 중요하냐면 사업의 원리를 알아야 이 원리에 맞게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모든 일은 진행되는 공정이 이와 같습니다. 국가의 행정이건 노동조합의 사업이건 공통적이에요. 5단계가 있다는 거죠. 1. 먼저 분석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전법으로 치면 정찰을 한다예요. 적의 군대가 무엇이고 무기가 뭐고 아군은 지금 형세가 어떻게 돼 있고, 이게 분석이에요. 이 분석에 입각해서 작전을 짜는 거죠. 그게 뭘까요? 기획이에요. 자, 작전이 짜지면 세 번째는 뭘까요? 그걸 조합원들에게, 병사들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이제 행군을 하는 것이고, 조직 전개를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나 기술이나 행정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간부들의 능력이나 역량을 평가하게 될 때 이 5가지 요소를 가지고 평가하게 돼요. 간부의 면모는 아까 얘기했듯이 간부의 면모는 5가지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간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석력이 뛰어난가, 얼마나 기획력이 있는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대해 선전 해설을 잘하는가, 또 사람들을 조직 사업을 얼마나 잘하는가, 그리고 실무 집행력이 있는가, 이 5가지를 치거든요. 이 원리를 조금 더 해설하면 이렇습니다. 분석이란 뭔가 하면 모든 사업의 첫 공정은 정세를 올바로 파악하는 것이다. 정세는 뭘까요? 조성된 역관계가 핵심이에요. 두 번째가 거기에 입각해갖고 사업 계획을 치밀하게 잘 짜야 된다. 세 번째는 이 기획안을 집행부 머릿속에만 둘 게 아니라 당연히 조합원이 참여해야 되니까 조합원들에게 해설하고 교양해서 이제 조합원들이 자기 일처럼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고, 네 번째가 그렇게 놨으면 조합원이나 부서 직종에 따라 특성과 준비 정도가 다르니까 이 사람들의 특성과 준비 정도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빠짐없이 막 나올 수 있도록 잘 짠다. 이런 것이고, 마지막으로 집행은 뭐냐면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계획 다 잘 짜놨는데 실무가 펑크가 나면 거기서 욕먹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것들은 정말 잘 돼 있어요. 왜? 우리가 행정, 실무 이런 건 익히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조 활동에서 오히려 이제 집행 이런 것들은 공무원 노조는 이런 건 아주 규율도 자세히 잘 된 편인데, 노동조합에서도 실무는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우리가 공무원 조직에서는 경계해야 될 게 뭘까요? 실무주의예요. 실무주의라는 게 뭘까요? 앞에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분석하고 기획하고 선전하는 것은 아예 그냥 위에서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조직하고 집행하는 거다. 더 나아가게 되면 분석, 기획, 선전, 조직은 위에서 하고 나는 실무를 하겠다. 오히려 이런 편향을 경계해야 되죠. 그래서 흔히 하는 거죠. 아니, 머리는 그냥 폼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분석하고 기획하고 선전하고 조직하는 것이 그런 일이잖아요. 이런 5가지 공정에 입각해서, 자, 그러면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경험주의가 아니고 그냥 내 쪼대로 혹은 뭐 라떼 했던 식으로 아니고 정말 과학적으로, 사업 방법의 핵심이 과학이니까 과학적으로 한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사실 이것도 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분야가 넓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압축적이고 요약적으로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꼭 알아내야 될 것, 혹은 노동조합 간부를 하면서 절대로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될 그런 편향, 오류에 비추어서 다음 5가지를 소개합니다. 여기서는 5대 사업 방법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 간부가 사업을 할 때, 방법론적으로 할 때. 그래서 1. 주객관적인 역량을 파악하고 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 실정에 맞게. 왜?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조건에 안 맞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2번째가 교양 해설을 잘해야 된다. 행정평이나 명령이 아니고. 왜? 노동조합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채집을 갖고 하거나 뭐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3번째가 중심고리, 핵심고리, 사업의 선후와 경중을 잘 파악해야 된다. 4번째가 뭐냐면 명령하고 지시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잘 도와줘야 된다. 5번째는 일을 할 때는 어느 한 단위에서 잘 되는 성공 사례를 만들고 이 사례를 일반화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게 5가지. 이 5가지 5대 사업 방법론을 그동안 여러분이 실제 지부활동이나 노조활동에서 해왔던 방식과 비교해 가면서 이걸 함께 듣고 또 서로 토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학습을 할 때는 뭘까요? 우리 체험과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해 보는 것이 유익하고 산 공부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1.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실정에 맞아야 된다는데, 실정에 맞아야, 포인트는 뭐냐면, 주체는 뭘까요? 우리 상태도 있고, 또 상대방도 있죠. 지피, 지기인데, 핵심은 지피가 아니라 지기다. 보시겠습니다. 왜? 역량관계에 맞게 요구사항을 정하고 투쟁을 하고 요구를 해야 실현이 되지. 역량이 안 맞는 과도한 걸 하게 되면 그럼 불가능한 거죠. 그런 걸 하고 나면 결국 패배감만 남죠. 그럼 노동조합 요구가 지극히 정당한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그것은 정책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역량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해요? 정책. 이 영어로 뭘까요? 폴리시죠. 이전에 뭘까요? 역량, 파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일이 안 되는 것은 폴리시가 아니라 파워다. 영어로 비유하면 같은 피지만 이게 뭐예요? 파워. 이건 폴리시죠. 역관계를 파악하는 거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의 기본 목표가 뭐냐? 조합원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 질적으로 내부 단계를 강화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거다. 그리고 모든 투쟁은 당연히 전략의 전술이 복무를 해야 되죠.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우리 역량을 지키고 축적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전략 목표이고, 노동조합의 모든 사업과 전술은 이 목표에 복무해야 한다. 이것이 무슨 보신주의를 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투쟁을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우리 힘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사업을 할 때는 맨 먼저 고려할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 역량, 실정인데 우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 힘을 키우는 것이 목표다. 이런 것이. 안 그러면 사업은 실현됐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조합원이 줄고 우리 내부에 단결이 헤쳐져서 불신, 오해가 커진다면 안 하는 이유는 못한 거죠. 가령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그러는 건 뭘까요? 실천을 통해서, 투쟁을 통해서 우리 힘이 커져가는 거죠. 커져가는 뭘까요? 했더니 그래, 조합원이 늘고 우리에 대한 사람 여론이 좋아지고 우리 내부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다. 그러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첫 번째가 뭘까요? 역량에 맞게 해야 된다.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뭘까요? 무모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보신만 하고 있으면, 아니, 그럼 죽은 조직이 되죠. 실천을 통해서, 투쟁을 통해서. 일테면 이런 거죠. 아니, 몸이 건강하려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운동을 하는 건 에너지 낭비라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다 굳죠. 이런 것처럼 살아있는 조직은 열심히 실천하고 열심히 투쟁하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운동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핵심이 그거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 특히 이제 모든 조직도 마찬가지인데 행정 편의주의, 기술 실무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교양 해설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간에도 얘기를 했죠. 뭐라 그랬을까요? 투쟁에 승리하려면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조직 없이 투쟁 없죠. 조직이 움직이려면, 조직이 힘을 가지려면 교육이 있어야 한다. 이게 뭘까요? 사람은 의식을 갖고 있는 존재이고 목적의식적으로 자기 정당성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결국 조합원의 각오와 열의를 높이는 것인데 이건 뭐예요? 우리가 조합원을 뭐 채찍으로 내몰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 뭐 겁줄 수도 없잖아요. 또 우리가 무슨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강박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사람들 일깨워주는 거다. 일깨워주고 의지를 북돋주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교육하는 사람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핵심은 공감이다. 집행부나 간부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자면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학생들이 아, 우리 선생님 참 훌륭하구나, 똑똑하구나, 많이 아는구나. 근데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까요? 우리 간부들이 먼저 결의하고 결심을 했죠. 이 결심이 조합원들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게 마하트마 간디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교육이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3H다. 그런 얘기를 마하트마 간디가 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첫째가 머리로 이해하는 거다. 두 번째가 가슴으로 느끼는 거다. 세 번째가 드디어 그 다음에 손발이 움직이는 거다. 3H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껴야 그 다음에 몸이 움직이는 거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지식을 주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1단계고 2단계가 그것이 그렇죠. 마음으로. 3단계가 손발로 가는 거다. 이런 과정을 밟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행동을 안 할까 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가? 실제로 공감하고 있는가? 이거죠. 근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무조건 내몰기만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게 되면 오히려 거부감이 생기죠. 이게 두 번째였어요. 두 번째. 행정 편의주의 강압으로 하면 안 된다. 였어요. 세 번째가 뭘까요? 노동조합이 해야 될 일은 많고 역량은 제한되어 있죠. 그렇죠? 특히 역량이 뭘까요? 간부 역량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일에는 평균주의를 하면 안 되죠. 왜? 선후와 경중이 있으니까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중심고리. 다른 말로 이게 핵심고리라고 하는데 실타래가 막 얽혀져 있으면 어디를 봐야 돼요? 어느 매듭을 풀어야 이 얘기죠. 매듭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결정적 요소로 할 수 있는 요소, 지점, 매듭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사업이 방대한데 역량이 제한적이니까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뭘까? 이거죠. 그래서 사업에서 선후, 무엇이 우선이냐, 경중, 무엇이 중하냐를 판단해서 급한 것, 중요한 것부터 하는 것이다. 이것은 투쟁만 그런 게 아니라 조직사업, 교육사업, 선전 또 마찬가지예요. 조직사업을 해도 어디부터 할 거냐? 우리가 이것과 반대되는 게 뭘까요? 평균주의예요. 평균주의가 뭐예요? 모든 거를 다 이만큼 찔끔, 이만큼 찔끔, 여기도 찔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어느 한 고리를 정확하게 어디가 핵심이냐 이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가령 예전에 이걸 뭐래요? 쪽집게. 뭘까요? 포인트가 뭐냐죠. 어디가 요점인 걸 정확히 파악하는 것. 이게 핵심이죠. 이게 중심고리 원칙이에요. 아니 우리가 역량이 많으면 다 배치하면 되죠.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이게 세 번째. 과학적인 사업 방법.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래 우리 부서나 우리 지부를 봤더니 어디를 뚫어야 뭐가 될 것 같은가. 이거죠.
그렇죠? 네 번째로 사업 방법을 할 때 또 주의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도와주는 거다. 도와주는 것과 반대가 뭘까요? 야단치는 거다. 들이먹이는 거다거든요. 그런데 노동조합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에요. 잔업체라는 그냥 내가 뭐 싫어도 돈을 벌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노동조합은 억지를 못 하는데, 그럼 결국은 위가 아래를 잘 도와줘야 된다. 핵심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그건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야단치고 비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이다. 이건 사실은 여러분이 올챙이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합격을 하고 연수를 끝내고 임용이 됐어. 제일 힘든 게 뭐였어요? 도와주는 선배가 없었다는 것이죠. 너 알아서 살아야. 특히 공무원 사회가 더 그렇습니다. 이럴 때 정말 힘들었죠. 그때 들었던 가장 고마웠던 사람이 뭐예요? 와서 일 깨워주는 사람. 또 일이 잘못됐을 때 위로해주는 사람. 이게 정말 고마운 선배죠. 관료사회가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 너 한번 얼마나 하는 거 보자 라고 돼 있거든요. 이런 사업 방식이 몸에 배면 노동조합도 똑같아진다요. 노동조합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떡할래요? 성심껏 우선적으로 먼저 도와주는 거다. 왜? 아니 이게 지금 내가 입신양명 출세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선히 도와주는 거다. 야단치고 비판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다. 이건 관료 조직이 아니에요. 이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가, 자, 이게 사업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대비가 되는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보게 되죠? 듣게 되죠, 여러분도? 마지막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알겠다. 그래서 간부사업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라고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이걸 각자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학습하고 같이 깨달았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좋은 사례가 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앞선 사례를 기초로 이제 저걸 우리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자는데, 그 만드는 방식이 이걸 각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집단적으로 서로 집단지성, 집단지혜를 모아가지고 일단 되는 것을 먼저 해놓고 이 부서부터 먼저 하고 다음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것이 과학적 사업 방법이라는 거예요. 모범, 된다는 걸 먼저 보여주고 된다고 하는 것을 일반화해서 전파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과학적 사업 방법의 다섯 가지 요체입니다. 이것과 대비되는 건 뭘까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경험적으로 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절대로 경계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것도 처음부터 우리가 다 잘할 수 있다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배우고 그걸 하나하나씩 해가고 그 과정에서 실패도 있고 시행착오를 하면서 깨닫고 배워간다는 거거든요. 간부의 면모도 그렇고 사업 방법도 그렇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걸 배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우치고 성장해 가는 것이죠. 이상과 같이 과학적 사업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과학적 사업 방법을 이제 마무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방법론은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뭘까요? 정당성이죠. 목적이 정당해도 방법이 과학적이지 않아요. 목적은 정당성, 방법이 과학적이지 않아요. 실패한다. 독립운동을 해도 전법이 잘못되면 질 수 있다. 그래서 사업 방법의 핵심은 과학성이다. 이것과 대비되는 게 경험주의 또는 뭘까? 이걸 일반화하면 주관주의.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안 됐을까? 라고 하고 나서 안 되면 조건을 탓하거나 조합원을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닐까? 라고 하는 것이 주체적 자세죠. 그래서
경험주의를 특별히 경계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부, 우리 현장마다 다 다르니까, 우리 부서마다 다르니까, 모방과 도식을 처음에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창조적으로 탐구하고 하나하나씩 해가는 것이다. 그래서 모범을 여러 번 해봐가지고 창조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실패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성공의 뭘까요? 시행착오다. 시행착오. 트라이얼 에러가 뭘까요? 이걸 학습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시행착오를 두려워하게 되면 창조가 없어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면 더 나은 걸 만들어지죠. 창조는 뭘까요? 기존의 관성을 깨트리는 거거든요. 알이 껍질을 깨지 않으면 새 생명이 못 태어나잖아요. 기존을 계속 뛰어넘는 과정에서 실패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할 수 있다. 저런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뭐가 돼요? 다 보신주의가 되죠. 보신주의가 되면 혁신이 없죠. 혁신이 없으면 진보가 아니죠. 그럼 보수잖아요. 지키는 거잖아요. 노동조합 운동은 새 것을 창조하는 거거든요. 기존의 정부가 하던 방침, 광공사 하던 방침에 대해서 이걸 달리 바꿔보자, 달리 해보자. 창조와 혁신이 필요한 거잖아요. 공직사회는 특히 관료주의가 심해요. 보신주의가 심해요. 노동조합을 알게 모르게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노동조합 운동이 타성에 젖고 관성에 젖어서 사업 방법이 혁신이 나타날 수가 없고 모범을 만들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대표적인 사업이 뭘까요? 이런 거예요. 노동조합 운동을 치면 자, 20대, 30대가 이제 노동조합 조합원의 절반이 넘죠? 그래요? 그럼 20대, 30대 사업을 해보자. 2030 사업을 해보자. 아니, 1세대들은 이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반드시 하긴 해야 되죠?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창조적으로 해보는 것이고, 그 과정에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정당성은 다 알아. 그럼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 방법은 뭘까요? 그래요. 기존에 해오던 것들 바탕으로 창조적으로 실천해 보는 것이다. 사업 방법론은 창조 영역이고, 그 다음에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학적 방법인가 하는 원칙을 배워서 그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 단위에서, 우리 현장에서 하나씩 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깨우치고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2030 사업이 성공해야지만 비로소 공무원 노동조합도 우리 지부도 미래가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아니 1세대 간부가 1.5대 간부가 간부를 하다가 차기 청년 간부를 발굴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우리가 정년이 되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노동조합이 형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정당하다면 과학적 방법은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거듭 이제 그 간부론과 결부에서 반복해서 함께 얘기하면 뭘까요? 아까 간부의 면모를 얘기했어요. 과학적 사업 방법을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간부론 강의라고 해서 가장 심한 편향이 뭐냐면, 아, 간부론을 공부했더니 나는 간부감이 아니구나. 이게 사실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거든요. 왜? 간부의 면모, 과학적 사업 방법을 봤더니 아, 나는 정말 아니구나. 그건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거든요. 그래서 거듭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간부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배우고 하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또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될 거예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런 훈련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육과 훈련의 과정 없이 간부에게 일을 떠넘기고 다그치고 얕나치고 지적하는 것은 요새 이게 뭐예요? 예전 같으면 관료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치거든요. 지금은 다 갑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뭘까요? 우선 먼저 시작한 선임 간부가 솔선수범 몸을 보이고 후임 간부들을 애정과 믿음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후배들이 그걸 보면서 잘하고 성장해서 우리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과학적 사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학적 사업 방법론이건 간부의 면모이건 그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단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이어서 이제 그 주제와 관련된 학습을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과학적 사업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이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